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던 스털링이 첼시에 입성한 뒤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인의 등번호였던 7번을 새로운 영입생 페드로 네투에게 빼앗기며 첼시에서의 입지가 아주 불안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맨유의 산초와도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털링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뢰도 높은 언론인 사미 목벨에 의하면 첼시는 라임 스털링에게 새 구단을 찾아주려면 그의 한 시즌 연봉 1700만 파운드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7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00억 정도의 돈인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주급으로 바꿨을 때는 약 3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5억 7천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냥 듣기에도 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선수와 비교하는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스털링의 주급 32만 5천 파운드보다 더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리그에서 4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두 번째 맨유의 카세미로, 세 번째 맨시티의 홀란드, 네 번째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즉 이렇게 놓고 봐도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고액의 연봉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 주급을 감당하면서 스털링을 영입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언급했던 4명이 있는 구단 맨시티, 맨유, 리버풀을 제외하면 스털링이 어느 구단에 가든 최고 주급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구단은 그 정도의 주급을 감당하기 힘들 뿐더러 주급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사미 목벨에 의하면 스털링에게 관심을 가졌던 초기 세 구단은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빌라, 그리고 유벤투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구단 역시 스털링의 주급을 모두 부담할 수는 없겠죠. 즉 스털링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주급 삭감을 하면서 다른 팀으로 가는 것. 두 번째, 스털링의 주급을 첼시가 일정 부분 대신 보조해주는 것. 이렇게 웬만한 구단이 스털링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니즈가 맞았던 게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에도 처분하고 싶은 선수가 있죠. 바로 제이든 산초인데요. 제이든 산초의 주급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첼시의 스털링이 받는 주급이 32만 5천 파운드, 맨유의 산초가 받는 주급이 25만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의 주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나마 첼시가 비벼볼 수 있는 주급입니다. 그래서 양 선수를 트레이드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첼시는 스털링을 왜 팔고 싶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털링이 지난 시즌에 어땠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스털링은 지난 시즌 31경기를 뛰었고 22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으며 총 1980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리그에서 8개의 득점, 4개의 도움을 올리며 윙어로서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죠. 또 이걸 팀 내 성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득점 3위, 그리고 공격 포인트 3위로서 꽤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 2위인 파머와 잭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윙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절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성적이죠. 물론 스털링이 엄청난 고주급자인 걸 감안하더라도 팀 내 경쟁자인 무드릭보다는 경기 영향력 측면이나 스탯 생산력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털링의 장점을 나열해보면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위협적인 1대1 드리블 능력, 그리고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거쳐서 계속해서 누적해온 큰 경기 경험, 또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답답한 상황에서 4대1 드리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스털링을 왜 첼시는 팔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마레스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팔지도 않은 선수의 등번호를 뺏어서 네투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너는 우리 계획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현재 첼시 윙어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경쟁자로 봤을 때는 무드릭과 네투, 그리고 스털링이 오른쪽까지 뛸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봤을 때는 마두에케까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윙어까지 가능한 파머와 웅쿵쿠까지 더했을 때는 간접적인 경쟁자까지 추가되죠. 무드릭, 네투, 마두에케, 파머, 웅쿵쿠, 이 선수들은 첼시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스털링보다 어리죠. 게다가 주급도 스털링보다 쌉니다. 즉 스털링이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리그를 씹어먹을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게다가 첼시는 니콜라스 잭슨, 마르크 기우로 이어지는 원톱 스트라이커 라인에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그 자리를 채우길 원하는 선수가 바로 나폴리의 오시멘인데요. 나폴리의 오시멘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높은 이적료와 높은 주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즉 첼시 입장에서는 플랜에서 제외되어 있고 높은 주급을 받는 선수를 정리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타겟이 스털링과 칠헬이죠. 어쨌든 스털링은 나이도 있고 주급도 비싸고 감독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스털링은 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만약에 스털링과 산초의 스왑 딜이 이루어지면 각 팀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털링을 첼시가 팔려고 하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런던에서의 파란 미래를 그렸던 스털링. 하지만 첼시에서 그의 미래는 뿌연 회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첼시는 스털링을 팔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털링은 다른 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